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 서현입니다. 행정학 담당의 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인데 공무원 시험 전체 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합격 컬리고요. 그죠? 합격을 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컬리를 타야 되는 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기초,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컬리와 두 번째는 작년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살짝 부족한 분들이 있죠. 이분들에 대한 이 두 가지 컬리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저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합격의 지름길은 바로 뭐냐면 체계적 반복학습이죠. 이 체계라는 게 결국 컬리거든요. 컬리를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 심화 이 컬리를 따르면서 수많은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정학적 내용이 뇌리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합격 컬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반복학습인데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합격이란 게 뭐다? 체계적인 반복학습이다 라는 거죠. 자, 일단 1단계 기초인문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해커스에서 제공하는 생기초 입문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2026년 대비해가지고 이 생기초 입문 강의를 새롭게 개정해가지고 패턴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잘 나오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패턴을 정리하면서 행정학의 기초를 잡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재지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생기초 특강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입문 강의가 끝나면 이제 바로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핵심. 행정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개념 아닙니까? 개념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있고요. 이 키워드를 반복 정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확립하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 강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제 기본 이론 강의는 사실 이론이 거의 90%인데 이론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여기에 실제 기출문제 있죠. 관련 기출문제를 10%를 풀어요. 거의 9대1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대1로 이론과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기본 틀이 잡히는 거죠. 이 기본 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문제풀이를 강화하는 게 뭐냐? 심화 집중 강의예요. 심화 집중 강의는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 때 배웠던 핵심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기에 심화 이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넛지 이론 등 신경향 이론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그쵸? 뭐 넛지 이론, 뭐 귀인 이론, 뭐 많이 있습니다. 행정학에 다뤄야 될 이론들이. 행정학은 사실 생물이라고 그래요. 왜? 살아서 발전하는 하나의 물건처럼 계속 지금도 논문이 나오고 그런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시험장에 대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관련 문제풀이를 이 심화 집중 강의에서는 기본서뿐만 아니라 핵 700제라고 그래서 심화 집중 700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 50% 대 문제가 거의 50%예요. 비중이. 5대5의 비중.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분명히 심화 집중 700제라고 해서 가장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700제를 만들어서 심화 집중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까지 이제 보통 2단계, 3단계가 3에서 4개월, 사실 기본 이론 강의가 1, 2개월 하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는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사실 행정학이란 과목이 뭐 다른 여타 과목처럼 문제와 이론을 같이 정리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에다가 뭐 심화의 집중 강의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적인 내용이, 특히 제가 눈에 강조한 행정학적인 마인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행정학적 마인드 없이 문제만 풀면 사실 이거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기본 강의 1, 2개월하고 심화 집중 강의 1, 2개월. 그러니까 요거는
심화 집중 강의는 언제 하느냐? 2025년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요 7, 8, 9, 10, 요 4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좀 더 투자해가지고 사실 2025년 연말까지는 행정학을 완전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시험 봐서 나중에 합격자 선정할 때 동점, 즉 커트라인에 걸리면 실제 행정학, 행정법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옛날에는 면접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문 과목인 학이나 법, 행정학 법이 행정법이 높은 사람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행정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4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은 사실은 스킵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정규 코스를 밟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나 일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한 19년, 거의 20년 동안의 기출문제, 물론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기출문제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뒀죠. 최근에 10년. 그래서 약 3,000문제 정도 수험가의 정설이 각 과목별로 3,000문제 정도를 기출문제를 풀면 합격한다라는 정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심화 700제 안에 이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심화 700제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행정학의 거의 80%는 기출문제 또는 그 기출문제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생기초 할 때 요게 올해 패턴별로 해가지고 행정학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패턴 한 20개 정도를 잡아서 제가 생기초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7, 8월 정도 임박해가지고. 자, 그리고 보세요.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11월, 12월까지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고 2026년이 되면 실전 동향해가지고 국가직이 보통 4월이고요. 실전 동향 1이 국가직 대비입니다. 지방직은 6월이거든요. 이건 지방직 대비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월 달부터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동형을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기출문제 반복 숙지하면서 여러 가지 각가지 보세요. 신경향 이론 특강이라든지 법령, 이 법령 특강은 여러분 현행정학 기본서에 보면 부록에 법령으로 보는 행정학이라는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록의 내용을 제가 무료로 특강을 해드릴 거고, 법령이 사실은 이번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거의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이지만 사실은 법치행정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법적 내용도 명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페에 서현행정학을 쳐보세요. 카페 이름으로 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현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소녀시대 서현. 그래서 사실은 카페명으로 서현행정학을 치면 거기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다가 제가 매일 법조문 하나씩 올려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법조문하고 또 매일 하루 한 문제를 올립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행정학습을 하는 거고, 법령 준비도 여러분 단시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한 조문씩 보면서 머릿속에 숙지가 되고 강인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고득점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매일 한 조문 보시고 한 문제씩 풀고 행정학적 마인드를 정립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는 마지막에 최종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단권화 특강인데, 자, 기본 강의할 때 뭐 제가 강조하는데, 기본 강의는 사실 기본서와 필기노트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필기노트가 합격생 필기노트거든요. 이 필기노트에는 거의 대략적인 내용, 행정학의 가장 중요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합격생의 그 엑기스가 응집되어 있는 필기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필기노트로 여러분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는데, 이 필기노트를 마지막에 한 20강 정도로 빨리
그쵸. 이래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단권화 특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쵸. 2025년부터 해도 단권화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년 대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달이나 보름 전에 행정학적인 전체 내용을 다 훑을 수 있는, 이래도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강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지 않을까.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생기초는 처음 듣는 초시생들만 들으면 됩니다. 기초가 부족한 분들. 그리고 재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심화 단계를 꼭 듣고 기출문제를 반복해가지고 마지막 동영까지 실전이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신경항이나 법령 단권화로 그쵸 딱 완벽하게 메꿔주면 고득점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커리를 가지고 반복 학습하면서 사실은 1회독, 2회독, 3회독 거의 4, 5회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합격 커리 말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초시자. 그럼 초시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기초인문을 반드시 들어야 되죠. 제가 설명드렸던 이 기초인문 강의가 아마 지금 제가 그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패턴으로 해서 보는 행정학이거든요. 패턴? 그래서 행정학의 가장 기초로 출제되는 패턴을 약 20개 정도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기초인문은 초시자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 제시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기초인문 들을 필요 없고요. 기본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필기노트를 통해서 단거나 여기 2026년 현행정학 기본서하고 사실은 기본 강의는 필기노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필기노트 복습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기본서 찾아보시고 이런 이게 기본 강의예요. 그리고 기본 강의가 끝나면 이건 물론 말씀드린 대로 2025년 내년 대비니까 7월에서 8월로 이루어져요. 끝나면 이제 이 기본 이론을 토대로 뭔가 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심화 집중 강의예요. 그래서 요거는 2025년 9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지고 말씀드렸던 여기 기본서와 심화 700제라는 문제만 있는 그 약간 제본집이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은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해설은 다 뺐어요. 해설은 어디 있느냐? 인강 자료실에 있고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만 700제 딱 있는 요 700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기본 강의 할 때 기본서에 있는 문제 약 250조 정도, 300조 정도를 풀거든요. 그럼 여기서 거의 1000제 정도를 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 심화까지 정리되잖아요. 대략 70에서 80% 정도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반복하는 게 사실 설명드렸던 거의 기출문제 3000문제를 풀면서 최근 5개년 중심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국회 8급, 국무원 7급, 9급까지 모든 문제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사까지. 이 기출문제를 반복을 통해서 회독수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의 중요 빈출지문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그러면 거의 90%가 끝나요. 그 다음 마지막 실전 동영을 통해서 이런 국가직, 이는 지방직, 특히 이 지방직 대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방행정을 좀 더 강화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나머지 10%가 신경향 이론, 뭐 최근에 신경향 이론들이 행정학은 자꾸 나옵니다. 여러 그쵸? 뭐 넛지 이론 등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법령이나 단권화 특강까지 하면 거의 10% 그러면 거의 100%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시자지만 내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 거의 5회독입니다. 이것만 따라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제시자인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기초, 즉 생기초는 패스해도 됩니다. 생략하셔도 되고 설명드렸던 기본 필기노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심화 700제 오답노트 작성하는 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을 통한 반복. 이 기출문제 풀이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25년 11월에서 12월까지 이루어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2026년에 1월부터 거의 2월 특강이 이루어지고 실전 동형이 이제 3월 초에 이루어져 가지고 국가직 시험이 4월 초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시험 보고 지방직이 6월이니까 이렇게 반복 학습하면서 전체의 커리를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기본이나 심화로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합격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체계적 반복 학습이다. 이렇게 커리를 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쉬운 이해 기반.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 봤지만 가장 기본 틀이 역시 개념이고요. 제가 3단계로 이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방법이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 개념 학습이에요. 개념적인 키워드. 즉,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행정이 있다. 그러면 행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죠. 주체가 누구냐? 정부고 정부의 모든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키워드고 모든 활동이 키워드예요.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행정은 말씀드린 대로 공익을 추구합니까? 사익을 추구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행정의 목표는 공익이고요. 공익이 있죠. 퍼블릭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보세요. 행정이란 정리가 딱 되죠.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모든 활동을 행정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비교학습. 사실 제가 행정학 기출문제를 20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념 묻는 문제가 한 5문제 나오고 비교, 뭐와 뭐, 이걸 짝찾기라고 그래요. 행정의 짝이 뭐냐? 경영이거든요. 이렇게 비교. 항상 행정학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행태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사이먼이 주장한 인간의 행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행태론의 짝이 뭐냐? 후기행태주의, 현상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항상 행정학에는 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사행정에서 엽관주의가 있다. 엽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로 관료를 뽑는 거거든요. 그 짝이 누구냐? 아니야. 정당의 충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이 중요하다는 실적주의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짝이에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이게 또 하나의 패턴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짝을 찾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다음 중 행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하면 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경영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음 중 엽관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면 실적주의의 장점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은 개념, 전체적인 키워드를 통한 개념을 찾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인데 보세요. 여기 하나 더 덧붙이면 여기 목표가 결과고요. 항상. 인과할 때 그 결과고요. 이 활동, 이 수단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회과학이라는 건 항상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학 공부하면서 인과관계를 찾아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개념학과 키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공부할 때 보세요. 아, 행정이란 공익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수단으로 하는구나. 결국 목표와 수단과의 관계구나라는 거죠. 물론 이 수단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조직, 인사, 재무, 행정입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이게 3편 행정 조직론, 요거는 4편 인사행정론, 5편 재무행정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 의뢰하면서 행정학적 틀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3단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개념을 이해해라. 개념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있다.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이해를 하려면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된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활동과 목표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문제도 짝 찾기 문제가 거의 10문제, 20문제 중 10문제. 그리고 나머지 5문제는 뭐냐? 법령이나 가끔 또 연도 문제나 사람, 학자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20문제, 국가직, 지방직, 구급 기준 20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커리를 타자. 합격 커리. 그쵸? 초보자하고 제시자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자? 쉬운 이해 기반으로 명확하게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자신의 어떤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밀어붙이면 분명히 합격이라는 거대한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누구든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었던 불굴의 용기로 이 전체 커리, 이 학습 과정을 겪어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합격이라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라면서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을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